정보보호 산업은 산업기술분류표에 따르면 정보통신 분야에 포함되며 지식정보보안 분야의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으로 분류됩니다. 정보보호 산업은 네트워크 및 시스템 기반의 정보보안과 안전, 안심 생활을 위한 물리보안, 정보보호 기술과 타 산업 간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융합보안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산업분류 관점에서의 융합보안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간의 융합 혹은 보안 기술이 BIT 기술 산업과 융복합되어 창출된 보안 제품 및 서비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 내리거나 분류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보호 산업을 크게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두 가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산업을 제품과 서비스 산업으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정보보안 제품 산업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및 단말 보안, 콘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인증, 보안 관리, 기타 제품 등 6개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정보보안 서비스 산업은 보안 컨설팅, 유지관리, 보안 관제, 교육 훈련, 인증 서비스 등 5개의 서비스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물류보안 제품 산업은 카메라, 저장 장치, 부품, 솔루션, 주변 장비, 접근 통제, 바이오 인식, 알람 모니터링, 기타 등 3개의 서비스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미국 21개 주에서 러시아가 투표 네트워크에 침입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사이버 위협을 더 효과적으로 방어 및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는 미국 선거 담당 공무원, 투표 관련 사이버 위협 방지용 선거보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초 미 국토안보부가 선거를 핵심 인프라 보안의 하위 부문으로 지정하여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였으나 선거 관리에 법적 책임을 지는 주와 지방 공무원들은 보안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과중한 부담과 제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사이버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하원 의원과 국의회 소속 모든 의원들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안 교육 의무화 법안을 상정했으며 전반적인 정보보호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U는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EU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전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정 형태로 EU의 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EU 회원국들은 2018년 5월 6일까지 개정 내용에 대한 자국법 적용을 완료해야 하며 규정의 발효일은 2018년 5월 25일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EU 기업뿐만 아니라 여괴 기업들도 EU 기업과 동일한 법적 기준하에 경쟁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개정된 내용에 대한 사전 숙지를 통해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법을 발효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였지만 주요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외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2018년 말까지 19개월간 시행을 유예했으며 무역단체 54곳은 5월 16일 중국 규제당국과 공산당의 사이버보안위원회에 공동명의로 서한을 보내 사이버보안 관련법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IoT 보안 강화를 위해 인프라 정비 등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경제산업성과 사이버보안센터 등이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안정책국을 2018년 봄까지 설립하고 IoT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IoT 기기 인증제 도입,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 신설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IoT 보안 위협에 대응하며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IoT 보안 시장도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도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Io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정책 동향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 발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11월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을 발표해 정보보호 산업의 높은 기술 장벽과 신뢰성 요구를 극복하고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 확대 촉진을 이루기 위해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 방안을 통해 2019년까지 국내 정보보안 시장 규모를 3조 원까지 성장시키고 관련된 1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도 기존 1.6년에서 0.3년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안 육성,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 양성 종합계획, K-ICT 융합보안 발전 전략 수립을 시행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6월 향후 5년간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과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1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1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은 2015년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법정 계획으로 창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기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12월 27일 국가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안전한 지능정보 사회구현, 사이버 위협 억제력 확보,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사이버 위협 억제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사이버 보안 분야에도 지능 정보 기술 기반의 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해 블록체인, 바이오 인증 기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CCTV 보안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기술 역량을 결집하고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 이슈로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의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국내법 개정 움직임입니다. 2018년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8년 5월 25일부로 EU 회원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 2017년 9월 폴란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기타 시행령 등 국내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실시되어 왔으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위법으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반 정보보호법 도입과 함께 폐지하는 대신 개인정보감시기관의 구성, 기능, 감사 절차 등에 대한 규정만 포함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판 초안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EU의 정보보호법에 대비해 사이버 보안의 수요 급증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EU의 일반 정보 보호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보호법이 2017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업들은 정보 수집 전 단계부터 사전 정보보호 체계를 갖춰야 하며 EU 시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시 글로벌 매출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련하여 기업들의 서버 장비 및 보안 SW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영국의 경우 2015년 4분기 상업용 서버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4% 증가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우회하는 사회공학적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랜섬웨어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2018년부터는 사물 인터넷에 설치된 센싱과 이에 대한 제어 장치를 지능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정보보안 업계에 활발한 M&A 융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보보안 업계에 활발한 M&A 융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ICT가 융합과 협업의 중심이 되면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정보보안 업계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시스코와 포티넷은 각각 클라우드 보안 업체 클라우드락과 보안 인텔리전스 업체 엑셀옵스를 인수하였으며 침해 대응 솔루션 업체 파이어아이는 보안 인텔리전스 업체인 아이사이트를 인수해 파이어아이 아이사이트라는 신규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한편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정보보안 업체가 창업자가 기업을 소유한 형태이기 때문에 M&A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사이버 범죄 탐지를 우회하는 등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졌고 해커들은 통상 가장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네트워크 공격과 탐색에 AI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랜섬웨어는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만텍 랜섬웨어 보고서에 따르면 워너크라이와 페티아를 제외하면 새로운 랜섬웨어 발견 건수는 정체 상태이며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랜섬머니의 액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체 국면이란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며 다시 유포되고 있는 다양한 랜섬웨어들은 여전히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IoT 기기를 활용한 대형 디도스 공격이 파악된 만큼 보안 설정이 취약한 IoT 기기를 악용하는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IoT 기기 해킹 방법은 파일과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형태로 나타나 해커들은 가정의 가전이나 가스를 제어한 후 돈을 요구할 수 있고 공격자들은 IoT 기기의 입력 정보나 센서를 도용, 위조된 음성이나 이미지를 입력 후 권한을 가로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핵심 플레이어 동향입니다. 전 세계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은 IBM, EMC, HP, 시멘텍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이 전 세계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IBM의 보안 서비스 영역과 소프트웨어 영역이 하나의 보안 사업부로 통합되어 보안 컨설팅 서비스에서 세부 분야 보안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 보안으로 정의되는 IBM의 보안 솔루션은 기업 비즈니스와 보안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보안 관리 체계의 정의와 이의 수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한 보안 테스팅 솔루션과 이에 대한 분석, 보안 전문가들의 모의 해킹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기에 기존 IT 인프라 보안 기술을 포함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지원하는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MC는 지난 2006년에 인수한 RSA 시큐리티와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를 합쳐 RSA 정보보안 사업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안랩의 경우 2017년 상반기 매출액이 686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55억 1,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SK인포색은 같은 기간 매출액이 961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8% 증가한 98억 5,700만 원을 기록했으며 CQI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354억 4,6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냈지만 영업이익은 42.2% 감소한 17억 5,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지속하여 2021년 1,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북미 지역 시장 규모가 332억 달러로 전체 글로벌 시장의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럽이 24%, 아태 지역이 20%, 중동 아프리카가 9%, 남미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남미 지역이 11.4%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어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10.1%로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보호 산업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8조 9,502억 원으로 연평균 7.7% 성장하여 2021년에 12조 9,566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보보안의 경우 2016년 2조 4,318억 원에서 2021년 3조 9,836억 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의 전망이며 물리보안의 경우 2016년 6조 5,183억 원에서 2021년 8조 9,728억 원으로 연평균 6.6% 증가의 전망입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의회의 2016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총 864개로 이 중 정보보안 기업이 311개, 물리보안 기업이 553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정보보안 제품이 약 75.7%, 정보보안 서비스가 약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보안 서비스가 약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대 센서에 포함되는 스마트 센서의 시장 단계는 도입기와 성장기를 거쳐 가정용 스마트 기기로 확대 발전 중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따라 보안 위협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미라이 본넷과 IoT 루프 본넷이 있습니다. 미라이 본넷에 의한 IoT 장치들의 감염 속도도 상당히 빠른 속도였으나 IoT 루프 본넷은 미라이 본넷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IoT 장치들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조직의 IoT 장치들이 IoT 루프 본넷에 의해 스캔이 되었으며 실제로 감염된 IoT 장치들의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IoT 루프 본넷은 미라이 본넷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방법을 이용 랜덤 IP 주소를 생성하여 생성된 IP 주소로 취약점 검색 트래픽을 전송하여 IoT 장치들의 취약 여부를 확인하여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를 주입, 감염시킵니다. 또한 IoT 루프 본넷은 벤더 10곳에 약 1,300여 종류의 IoT 장치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감염을 시킴으로써 악성 프로그램 탐지율을 낮추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IoT 장치들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5G 이동통신망 보안에도 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5G 이동통신망 보안을 위한 프리 5G 통신 기반 코어망 보안 기술,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침입 방지 기술, 이기종 IoT 무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원격 실내 접속 제어, 시큐어 GW 기술의 확보가 요구되며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네트워크 가상화 보안 기술은 비용 절감과 기능 효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 기능 가상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으로 대두된 소프트웨어 정의 개념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기능의 지능화에 대한 연구와 고성능 보안 가상화 플랫폼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위협 패턴 분석 기반의 공격 제어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 제품 간의 지능형 관계성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보안 위협 인텔리전스 기술 확보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과 같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특성에 기반한 보안 기술은 기초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 서비스 가상화 기술이 개발 중이며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 보안을 위한 가상화 네트워크 플랫폼 통합 보안,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기반 랭귀지,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네트워크 가상화 지능형 보안 기술 등의 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표준화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네트워크 가상화 관련 기술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3GPP는 2016년 릴리즈 14, 15를 통해 2017년까지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정립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에 관련 해외 특허는 2010년을 전후로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도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중인 단계로 5G 이동통신 보안 기술과 관련된 특허 개발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책, 산업, 시장, 기술에 대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분석한 중소기업 시장 대응 전략 결과입니다. 중소기업 시장 대응 전략으로 기술력 향상, 수요 확대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는 대기업 중심에서 원천 기술인 지능형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집약시킨 부품 및 부분 부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가사 지원 로봇 등 기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타 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 개발 테마 리스트입니다. 생체 인증, 클라우드 보안, 사물 인터넷 보안, 모바일 보안, 스마트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지능형 자동차 보안, 지능형 보안 위협 대응, 사이버 킬체인 보안, 비식별화 기술, 스마트 시티 기술 보안, 핀테크, 블록체인 기반 보안, 블록체인 기반 인증 기술, 지능형 영상 보안 등 14개의 품목이 선정되었으며 각 품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